오늘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4번 타자, 자, 박선원 의원 나와 계시고요. 자, 그리고 기자회견 하고 있는 달려오신 김문수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아마 초선 의원님들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비상시국 대응 상황 대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긴급 성명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네, 기자회견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초선 의원도 했고 이제 재선에 또 철험회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예. 또 같은 모임 하는 데서도 했습니다. 되게 이제 공통점이 어쨌든 헌재가 빨리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한덕수나 최상목도 탄핵해야 된다. 또 국회의장께서 빨리 좀 소집을 해달라. 본회의 소집해달라. 네네네. 그 전에 한덕수가 빨리 기회를 줄 테니 네. 제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현재 법으로 아마 돼 있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헌재에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대통령 탄핵이나 파면을 국민투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뭐 헌법에 뭐 그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좀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 파면 선고가 만약 된다면 최소한 선고 일정을 잡는다면 네. 이 정도까지 안 나왔을 건데 네. 오늘까지도 안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네. 헌법재판소가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일 앞뒤로 그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예, 시간 그것조차도 지나버렸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잖아요. 네. 고등법원 형사 재판하고 내란 수계가 자신이 이끄는 국방장관부터 모든 권력기관 부처 다 동원하고 특수부대 4개를 동원해서 저지른 이 내란 네. 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잘해봐야 벌금 80만 원 나올 거다라고 네. 한 게 무죄로 끝났어요. 무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자신들이 아하. 자신들을 이렇게 선출하는데 추천했던 그 당 대통령에 대한 그래 A는 다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생각 간둬라. 원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대로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심리를 마쳤으면은 신속하게 종국 이 재판을 맞춰야 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주심 재판관은 이것을 빨리 판결에 붙여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도 늦어지면은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판결을 소집해서 이것을 안건을 회부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적어도 화, 수, 아니면 최소한 어제까지. 네. 아니면 늦어도 오늘까지 날짜가 나와야 네, 되는 거예요.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거는 야 이재명 죽는지 사는지 보고하자 그랬는데 살아오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더욱 그 현재 일부 재판관에 의한 정치적인 압력이 세지고 네. 그러면서 침대 축구를 넘어서 뒤집어 엎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 권한 대행도 소장 권한 대행도 4월 18일이 본인의 임기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상황을 그렇게 보면 즉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기초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네. 즉 헌법재판관 일부가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건 보통 중대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본인들이 8명이 판결 결정한 겁니다. 예.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임명을 해라. 예. 한덕수 총리한테 요구하는 거네요. 네. 당연히 이제 법 절차대로 국회가 추천을 하면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모든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그걸 해줬는데도 법을 지켜야 될 권한 대행들이 네. 정부 국무위원들이 총리가
장관들이 그걸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예. 정계선 재판관 이 이제 인용 의견을 밝히면서 네. 한덕수를 파면해야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한덕수의 잘못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 상설특검 다 안 한 거부권 예. 행사 다 잘못이지만 특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상적인 헌법제도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그 재판관들이 그래도 파면 정도는 아니다. 그 대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현 상태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다. 네.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국회에서 선출한 분들에 대해서 임명하는 건 의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면돼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이 김복형 재판관이 막상 이 한덕수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25시간 37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3명 선출한 그 명단이 올라온 게 25시 37분이니까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가 내가 88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고 월요일 날 돌아와서 지금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24시간 곱하면 벌써 10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100시간 시간을 줬고 25시간 줬으면 지금 120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지금 계속 위헌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무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지금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1월까지 시간을 준 겁니까? 네,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예. 그리고 임명 안 할 수도 있으니 예. 국회의장은 월요일부터 본회의 열고. 본회의 열어라. 예. 그리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대로 하겠다. 네. 불법을 하지 않겠다. 행정부가 저렇게 불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까지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입법부 국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끝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예.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예. 다시 탄핵을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월요일이면 만 일주일 되잖아요. 네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네. 지. 그럼 더 지난주 이상 월요일이니까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가장 좀 두려운 게 4월 18일입니다. 두 명의 재판관 퇴임이 됩니다. 예.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빨리 선고기를 잡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뭐 5대 3이니 아니면 뭔가 계속 끌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그 보수 재판관들이 네.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4월 18일까지 해결이 안 되고 네. 이게 정말 6개월 안에도 뭐 해결 안 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헌법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큰 일이 생길까봐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이 지금 한덕수라든가 최상목뿐만이 아니고 또 헌법재판관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요 진짜 어디 진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뭐 어디 지금 그런 데서 벌어지는 그렇죠. 사태들이 또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독재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벌어져서 국민들이 정말 혹시나 법치라는 게 네, 무슨 그게 일이 정말 일어나면 걱정이에요. 사법부, 헌법재판소 판단하고 결정 내고 다 수긍하고 네.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구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우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본 동남아, 뭐 캄보디아 이런 네. 상황이 생길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법대로가 안 돼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미개 국가, 독재 국가에 있는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어떤 저항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법대로 안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청와대 5년 있을 때 네. 저하고 그 같이 일을 했던 미국 백악관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이 선임보장관까지 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 교수, 현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오늘 뭔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부소장인데 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끔찍하다. 끔찍하다. 영문으로 뭐라 그랬냐면 It's gonna be 네. horrible. horrible이 어느 거냐면은 공포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 호러 무비 하잖아요. 공포 예. 영화. 예.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은 정말 horrible하다. 공포스럽다. 끔찍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막아내고 빨리 헌재에서 재판을 해서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게 하면서 다음 대선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좋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좋다. 네. 한미 동맹도 지금 위기 상황이다.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되고 이렇게까지 있다. 말할 정도. 그렇게 말할 정도. 빅터 차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빅터 차 사실 단 한 번도 예. 우리 그 민주진영,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말 한 얘기해 적이 본 없는 적이 친구예요. 없어요. 항상 안 좋은 말만 했던 예. 친구인데 오늘 좀 사람 같은 말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인데 오늘까지도 지금 5시 16분, 17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선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월요일이라도 잡으면 사실은 또 그런 말 안 할 수 있는데 또 보궐선거도 지금 걸려 있기도 하고 예. 그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초선 의원, 재선 의원만 또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수단이 몇 개 없고 뻔히 아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다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법을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네. 장관이 총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탄핵하는 방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예. 행정부는 할 게 많잖아요. 예.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입니다, 사실. 이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예, 예. 예산 편성은 지난 이야기고 국회에서 우리가 법을 발의해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40번 이상 했지 않습니까? 다 했죠. 예. 네? 줄 탄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줄줄이 거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내도 계속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네.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뭐 등등. 최상목은 다른 거 좀 걸려 있는 그거 상황이고. 그거 뭐 정부적 부담이 있냐 없냐 네. 역풍 있냐인데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허러블 공포스러운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니까요.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이런 걸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선 의원들 우리 국회의원들 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대응 목소리도 들리면서 박선원 의원님께서 얼마 전 광장에서 예. 어떤 편지를 하나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혹시 예. 가지고 오셨는지? 예, 가지고 예, 왔습니다. 예.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예.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요. 예쁘게 참. 요 글씨가 박선원 의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적혀 됐는데 있네요. 이제 저에게 이제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네. 혹시 좀 신뢰가 될까봐 편지로 생각을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제도적인 폭력으로 네. 인해서 자신이 정상인데 강제 입원당해서 최근에 석방돼서 이제 풀려났다는 석방이 아니고 재진 건 아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12.3 개헌을 보면서 네. 뭔가 보이지 않는 국가 폭력 그 제도적인 어떤 권력 네. 그래서 자신이 또 어디론가 끌려가고 갇히고 이런 공포스러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싸워서 폭력에 맞서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힘을 얻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이제 입당도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권리당원까지 됐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문자 보내거든요. 나와 주십시오. 네. 광장에 나와 주십시오. 힘을 냅시다. 힘을 모읍시다. 할 때마다 지금 나오고 계시면서 기운을 얻는다. 예. 그러면서 떳떳하지는 못해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저에게는 건강하고 꼭 죽지 말고 살아달라. 그 마지막에 지금 예. 나오는데 예. 꼭 살아주세요. 저도 살아보겠습니다. 저게 좀 그렇습니다. 쿨하네요.
이런 정도로 상황이 위중하다. 네. 지금 사람들이 쉽게 이러면은 내전이다. 이러면은 뭐 1987년 그렇죠. 그 6월 항쟁 그때는 이제 돌과 화염병과 그 체루탄이 부딪혀서 체루탄이 다 바닥이 나니까 전두환이가 막판에 군을 동원할까 하려다가 네. 결국 군을 동원하지 못하고 이제 직선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이자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신이 무슨 해줄 게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맞습니다. 자기가 물러나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예. 당장 처벌하는 저희-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 그 김은수 의원님. 보면은 저희 이제 저는 순천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호남 지역은 광주 그 항쟁 때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우리 박선원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그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실제로 저희들은 굉장히 공포감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 그 가까이서 그 경험했던 그 상황이 나한테 몇십 년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공포감이 컸고 실제로 우리 호남 분들이 그날 잠을 거의 못 자고 똑같은 그 80년 초반에 있었던 일들을 네. 겪었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저기 광화문까지 걷기를 매일 거의 했잖아요. 네, 도보 행진하고 거기에도 있죠. 시민들이 예. 많이 따르고 특히 막 그 젊은 여성분들 또 같이 행진을 계속했는데 이분들이 전혀 이 계엄이라는 게 뭔지 책에서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다가 맞아요.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총칼을 들이대 갖고 우리 국민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젊은 분들도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처절하게 꼭 민주화 지켜내야 된다.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윤석열 파면시켜서 제대로 정상화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이 젊은 분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사실 이 편지도 그렇고 또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만나는 그런 뭐 지지자나 그런 당원들 말씀도 그렇고 오늘 댓글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네요. 또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고 예. 선고가 나면 사실은 이렇게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 헌법재판소가 아니 최소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뭔가 얘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러는지 그러니까요. 싶어요. 뭐 그 편결 직전이라든지 네. 평일은 맞췄다든지 다음 주면 할 수 있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두 분 의원님께서 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정말 이제 그만 네. 고민하세요. 법대로 예. 보신 대로. 그다음에 심리 기관에서 확보되고 제출되고 스스로 확인한 증거대로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네. 좌고우면하고 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합니까? 헌재가 형사 재판도 아닌데. 네. 본인들이 그러셨잖아요. 헌재는 헌법만 본다. 그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김무수 봐도 의원님? 네. 초등학생이 봐도 이번 사태는 위헌 위법 법을 어겼다 대통령이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기각이나 각하를 하거나 아니면 헌재가 판정을 않고 뒤로 밀어버린다면 이후에 국민들이 이 겪게 되는 혼란 또 어린 학생들이 뭐가 옳은지 또 법을 공부하는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게 지금 요대로 외우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르게 또 공부를 법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거 이 아니에요. 법이 맞나 이렇게 예. 답을 쓰는 게 맞나 이 대혼란이 오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이거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네. 정말 피를 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재판관님들은 정말 명심하고 네. 또 지금 한덕수 총리나 장관들도 지금 이 뭐 정파에 빠질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생각해야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정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일정 잡아주시고 선고 또 하시고 또 예. 더 나아가서 한덕수 총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딴 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 본인이 한국의 산업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마지막 소임이다 했으니까 그에 맞게 하시면 돼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걱정해서 뭐 하셔서 지금 뭐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초선 의원 기자회견까지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헌법재판소 끝까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우리가 좀 독촉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26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예. 선고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예. 당시 그 박선원 의원 모습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예. 그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문기, 백현동 관련 이재명의 허위사실 무죄를 선고한다. 이재명 만세. 아니, 잠깐만. 이재명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 이재명 민주주의 대한민국. 저 순간이 수요일 오후 3시 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즉각 파면 선고하라. 네, 저는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네. 토론회가 찐득 잡혀 있어가지고 예. 저기 현장에를 저도 못 가봤는데 네. 거기서 제가 그 사회 좌장을 맡으면서 그냥 생중계 해줬어요. 아, 하셨습니까? 바로바로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게 재판 네. 판결 선고가 꽤 길었어요. 1시간 40분 정도 네. 걸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끝까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설명까지 해주셨군요. 네. 김문수 의원님은. 중간에도 이렇게 이제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서 네. 혹시나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 판결 내용이 무죄에 가깝게 잘 가고 있다 잘 아직까지는. 가고 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네. 않으면 네. 잘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마지막에 딱 무죄 선고하니까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찬호 의원님 저 장소가 천막당사. 네, 광화문 저기 같네요. 천막당사에서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천막당사를 지키는 당번인데 네. 그때 장윤선 그 뉴스 취재 편의점 네. 기자하고 같이 그 라방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할 예, 때입니까? 예, 라이브 방송을 아. 하면서 이제 쟁점이 4개인데 하나하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처벌할 수 없다.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건데 와 이렇게. 그래도 예.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 뭐 이렇게 다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꼭 아직 그러면- 좋아하지 말자. 참자. 그러면서 그 기쁨을 억누르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 그런 기쁨의 순간인데 최종 무죄 나왔을 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그 불팍 네. 오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재명이 살아 돌아와서 강력한 대우를 구축하고 네. 어떤 일도 있어도 항공모함처럼 돌파해서 이겨낼 겁니다. 아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억만분의 1, 백만분의 1 윤석열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기필코 이겨냅니다. 이겨낼 것이다. 결코 네. 제2의 계엄 이런 거 없도록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네. 자, 아유, 역시 네, 뭐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파면 선고 빨리 하라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거랑 연결돼 있는데 김문수 의원님 네. SNS에 글 올렸던데 네네. 그 내용 자체가 청천백일 이 내용입니다. 이제 하늘이 푸르고 해가 밝듯 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 그 글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때 저 뭐 무죄 선고됐을 때. 당연히 네. 아니 김문기 몰랐다. 네. 또 뭐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고 사진이 조작됐다 이거.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네. 김문기 몰랐단 말이 좀 그게 이제 좀 안 좋아지니까 그거는 막상 재판 때는 그걸 쏙 빼버리고 갑자기 골프 쳤다 안 쳤다로 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이 봐도 뭘 저걸 가지고 대통령 자격을 앞으로 출마를 못하게 박탈을 네. 시키려고 하나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죄를 많이 예상을 했었었죠. 정천백일. 네. 근데 참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거나 100만 원 이상으로만 나왔어도 예. 434억 선거 비용 예. 민주당 토해내 무슨 우리 민주당 당- 제가 죄송하지만 민주당 무시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의원들이 돈 있습니까 민주당? 우리 의원들이 1억씩 내야 돼요. 민주당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434억이 더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럼요. 이랬으면. 네. 근데 그것을 알았니 몰랐니 가지고 윤석열이는 김만배도 모른다. 도이치모터 돈도 못 벌었다. 최은순 돈 못 벌었다. 그 거짓말 그렇게 했는데도 기소는 안 하고. 그러죠. 똑같은 선거에서 당선됐는데도 네. 이재명 대표는 낙선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기소를 했거든요. 정치 검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상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당연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지 네. 그리고 검찰이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일심동체로 가는구나. 네.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오히려 마치 독이 오른 독사처럼 저렇게 날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국 이 이재명이 깨끗하다. 이재명이 죄가 없다. 이 사건으로 입증이 되듯이 맞습니다. 또 지난번에 네. 위증교사 무죄에서도 입증이 되듯이 네. 다른 모든 사건을 다 이겨내고 나올 거다. 희망이죠, 희망. 네. 얼마나 단단하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고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것을 소화해서 뚫고 나오는가에 대한 네. 희망입니다. 저도 앞으로도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심각한 범죄자들이다. 이 공권력, 국민들이 검찰이. 주어진 예, 검찰. 그 예. 권력을 주고 국민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잘못 알고 맡겨놨는데 아주 네.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놓고. 또 그 상고라 그럽니까? 뭐 상고라 그럽니까? 예. 상고. 이 상고를 또 대놓고 뻔뻔하게 하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이 범죄자 중에도 아주 재질이 나쁜 네. 최상급 범죄자들이니 고의 정말, 악질 아닙니까? 예, 세상을 혹시나 정말 정권 교체되면 제일로 먼저 네. 처벌하고 없애야 될 잘못된 조직이다. 바로 검찰.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와요. 오늘 또 갤럽도 예. 있긴 하지만 예. 지금 미디어 리서치 조사했던 거 요거 보니까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박선 의원님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이렇게 네. 그 확실하게 그 정세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네. 그리고 사실 다 조마조마했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되실까봐. 왜냐하면 무죄 법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데 네. 하도 이상한 그러니까요. 결정들이 많으니까. 지기현 판사가 예. 그냥 윤석열이 옥문을 열어서 탈옥을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약간 위축됐던 맞아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의사표시하는 거죠. 네. 나 사실 민주당 지지자다. 아. 그게 이번 지지율 상승에 그대로 반영이 야, 돼서 이거 그대로 반영됐어요? 4~5% 예.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거고 자신감의 표현이고 예. 민주당을 위해서 결집한다. 예. 그건 곧 힘이죠. 힘. 이게 12.5%포인트 차이 났어요. 예. 네, 네. 국민의힘하고 예. 많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이틀 26, 27 이틀 조사한 네. 건데 6, 7%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누구죠? 삼성 이재용 네. 만났을 때부터 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나지 않을 텐데 그런 사실 얘기가 그런 나왔고 소문도 많았어. 이재용 그 네. 삼성 법무실이 그러니까요. 삼정원 이러잖아요. 원래 국정원.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좋다고 뭐 그런 예.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일 그 선고 당일날도 사실 몇 시간 전부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이재명 그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아, 몇 개 있는데 그게 진짜 저는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예. 어쨌든 그 주식들이 막 매입이 엄청 되면서 네. 약간 올라가고 엄청 올랐는데 네.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생각이 관계는 오리 없다니까. 땡땡 예. 주식은 29.9% 네. 올랐고 엄청 올랐어요. 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2.68% 올랐어요. 그러죠.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과 쭉 관련이 되면서 막판에 지금 여론조사도 많이 이제 네. 좀 잘 구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헌재하고 그래요. 한덕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명 테마주로 비춰줄 날이 올 줄이야. 세상, 누가 세상에,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에 네네.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둘이 또 형제 아니냐. 그 이름이 이제 같이. 비슷하니까 또 예, 그 경주이 씨 두 네, 분도 같이 그런다 성도 성씨도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좋은 일이건 좋은 일이고 예.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걸로 또 돌아가긴 또 예, 돌아갑니다. 예, 네. 우리가 자, 돌파해 낼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뭐 억만분의 1이라도 뭐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하는 것은 네. 그 미국에 있는 친구 빅터 차가 빅터 차, 예. 그렇다면은 매우 공포스러운 거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대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돌파해 낸다. 하는 의원님들이 거예요. 이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몸으로라도 막아주셔야 돼요. 네네. 당연히. 지난번에 민주주의 무너질 때 막아주셨잖아요. 그게 예, 예. 계엄 해제하러 들어가는 이미 모습.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 그것만 또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어쩌면 당연하고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지금 헌재 선거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 내란 세력 예. 시커먼 속내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예. 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예, 예. 12.3 비상계엄 당시에 노상원이가 예. 여인영 당시 국군 방송사령관입니다. 보고를 한 적이 있대요. 박민우 정보사 백단장 이
비위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사 네. 정보사령부의 지금 이제 문상호가 네. 이제 김영현 계예요. 김영현 계보. 그렇죠. 근데 그 김영현 정보사령관 계보 밑에 HID나 블랙을 관리하는 그 박민우 네. 여단장은 박민우 준장. 박민우 예. 준장 장군은 이제 신혼식계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신혼식 근데 이 신혼식하고 그 김영현하고 예. 작년 4월 3월 말에 대통령 윤석열 앞에 3판 붙잖아요. 네. 계엄 안 된다. 그렇죠. 신원식이가 주장하고 김영현은 계엄해야 된다. 주장해가지고 둘이 차 한잔 더 하면서 분명하게 네. 신원식이가 계엄 반대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김영현이가 노상원이하고 계획을 짤 때 야 이번에 정보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HID나 블랙을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계열 신원식 계열은 안 되겠다. 아, 박민우가 신원식 계열이니까. 박민우의 신원식 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박민우의 간을 봐요. 예. 그래서 작년 5월에 전화를 합니다. 노상원이가 네. 박민우한테 전화를 해서 어이 박민우 잘 있지 그랬는데 분위기가 영 싸늘하거든. 예.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 블랙끼리 모이는 외곽 안가에 아하. 세 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박민우가 하는 연구소만 딱 찍어가지고 아하. 박민우가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신혼식계 그것도 조보근이라고 네. 신혼식계 쪽을 싹 썰어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방첩사한테 애들 수사해라. 네. 애들 이것도 웃긴 놈들이다.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만들어서 대단하다. 신혼식계를 제거하는 아. 그리고 이 계엄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은 박민우를 실제로 제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제2군단 부군단장으로 쫓아내버려요. 여단장을 부군단장으로 전출시켜버리네요. 정보사령부에서 다른 데로 쫓아내요. 예. 다른 야전부대로. 그래서 문상호는 예. 잘못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잘못 뭐 간첩 사건 발생 이런 걸로 약점이 딱 껴가지고 네. 김영현 노상원이가 딱 데리고 예. 단 한 번도 그 내란에 그동안은 관여한 적도 없고 계엄 임무도 없는 정보사령부를 데리고 선관이든 HID 속초부대든 다 데리고 이제 실제 살인 무기를 흉기를 쓰려고 했던 그 계획을 저는 이렇게 삼성 장군 뭐 소장 이성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모르지 않을 건데 저 계엄을 왜 했냐 싶었는데 보니까 뭐 진급의 욕심도 있겠지만 이렇게 쫙 철저하게 그럼. 탁탁탁 배제하고 아닌 사람 빼고 네. 긴 사람은 약점 잡고 네.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는 게 또 충격적이거든요. 네, 보니까 나쁜 놈들은 네. 처음에는 이제 같이 욕심이 막 하다가 예.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죠. 결국은 또 폭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 공통된 특징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내 책임이다. 음. 내 부하들 그렇지. 용서해 다오 이렇게 네. 하고 나쁜 놈들은 오히려 자기 책임 없고 이제 아래 사람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 지금 상황 보면 이 계엄 이런 상황이 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이게 어떻게 기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래? 이 정도로 기각이 나오고 없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기각이 나오고 학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할까? 군인들 지금 예를 들어 하자 그냥 그거 쿠데타 하자. 쿠데타란다. 계엄 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구속 시켜놓고 이거 어떻게 뭡니까, 앞으로 또 이게? 처리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 네. 기각 인용을 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어. 자기들도 저기 후보 내 가지고 경쟁하면 돼요. 네. 빅데이터가 그런 말까지 아니 니들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지만 또 아니야 이재명 반대파들 모으면 정치에서 대선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왜 윤석열이 데려오려는 계획 세우지 말라. 예.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없을 대선 거지만 안 된다. 판까지 예. 정말로 정말 그 백척간대선 심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두 분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네. 우리 의원님들도 힘내 주셔야 될 것 예. 같고요. 끝까지 정말 정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히텐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선원, 김문수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